김영석 독립균형관장 임명 과정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종찬 지금 회장이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밀정 같은 일이 벌어져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대통령실에 밀정이 있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독립균형관장 후보를 추리는 과정에 김구 선생님의 장손도 있었다고 하는데 탈락이 됐다고 그러죠? 그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는 게 있으세요, 김 의원님? 네, 그 기사도 봤고요. 예. 저희 의원실에서도 내용을 좀 확인을 하고 있는데 이제 얘기는 그겁니다. 우리 독립기념관의 이사회를 통해서 임추위, 임원추천위원회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서 후보자를 선별을 해서 결국은 보훈부 장관이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건데 예. 올해 2월에 논란이 됐었던 박이택,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뉴라이트의 본산격이죠. 그러니까 이 뿌리격인 그 낙성대 경제연구소의 소장이 박이택 소장이 가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오영섭 예. 지금 그 이승만 연구원 연구교수셨죠. 그분이 이제 이사회에 들어가신 이후에 예. 그 오영섭 이사가 임추위원장이 됩니다. 위원장이 되고 후보들이 있는 상태에서 원래는 이종찬 광복회장이 당연직 평가위원인데 맞아요. 추천이 된 후보 중에 그 백범의 장손 지금 광복회 부회장이기 때문에 특수관계라 평가위원으로서 참여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배제를 시켰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배제를 시켰는데 예.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굉장히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댔다는 게 이제 확인이 된 거죠. 왜냐하면 그 오영섭 위원장도 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김영석 관장과 공저라고 하죠. 책도 같이 쓰고 뭐 연구 활동도 했었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박이택 소장과도 그렇고. 그럼 회피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면 본인들도 평가위원회에서 배제가 돼서 다른 아예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통일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아마도 오늘 중에 확인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실무 차원에서 확인을 해보니 예. 그 저희가 의원실에서 임추위원 명단을 달라고 하고 예. 그 평가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달라고 하는데 안 주다가 일단 실무 차원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좀 불법적인 혹은 부정한 평가가 진행된 게 조금 보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오늘 중에 확인이 되면 내일 원내 부대표 발언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만약 그때까지도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오늘 저희 정무위, 제가 이제 정무위 소속이니까요. 정무위에서 예. 아무래도 우리가 이 현안질을 좀 해야 돼서 소집 요구서를 내야 되겠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집 요구서를 통해서 현안 질의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안 질의를 통해서 그 부분이 말끔하게 소명이 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소명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청문회까지도 가고 필요하면 이제 국정조사까지도 가고 뭐 그 이후에 뭐 특검까지도 생각을 한다라는 게 공식적인 그 정무위의 상황이고 여튼 그 과정이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가 많아 보이는 것은 사실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사회에서 사실은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임원추천위원회가 관장을 선정하는 거니까 이사를 바꾼 것 자체가 이미 네. 그 목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올해 1월달에 이미 전 한시중 관장 임기는 끝났어요. 네. 그럼 보통 임기 끝나면은 바로 신임 관장 임명되는데 네, 지금 그렇죠. 뭐 7개월 만에 임명된 거거든요. 그 사이에 이제 뭐냐면은 그 이사진을 바꿔야 되겠다. 기존 이사진 가지고는 김영석 관장 못 시키겠다 싶어서 이사진 숫자를 늘렸는데 그 2월 1일자로 오영섭하고 박이택을 늘린 건데 그 당시에 박이택 낙성대 경제연구 소장이 오니까 사실 언론과 광복회나 시민단체도 박이택한테 집중됐던 거예요. 근데 박이택은 실제로 임원추천위원회에 들어가지 않고 오영섭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트릭을 쓴 거죠. 그러네요. 근데 이제 오영섭은 누구냐면 지금 여기 김영석 씨가 운영한 그 이사 재단이 있는데 그 재단이 여기서 가깝습니다. 바로 국회 정문 앞에 주유소가 있는데 광복회 옆에 그 주유소 옆에 바로 옆에 건물이에요. 그 뒤에 건물이 옆에 건물이 말고 광복회고 광복회랑 건물 두 개 사이로 있는데
그러면은 오영섭 그 임원추천위원장이 뭐라고 주장했냐면 광복 회장님의 그 투표권을 제척하기 위해서 당신의 단체 광복회 단체 수석 부회장인 김진 씨가 추천됐는데 특수강이니까 당신은 투표할 수 없다라고 해놓고 광복 회장님 투표권을 없애놓고 본인은 그 건물에 별도로 만든 연구소의 소장으로 올해 취임했어요. 그래놓고 자기는 투표권을 행사했거든요. 예. 이게 말이 안 된다. 이런 거지,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근데 그 임원 추천위원회 7명 중에 광복 회장님을 그 지지할 만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다 어떻게 보면 국가보훈부 장관의 입김이 작용하는 분들이 됐기 때문에 표대결에서 밀리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서 박차고 나오신 거죠. 회장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종찬 광복회장이 뭐 이런 표현 썼어요. 용산 대통령실에 밀정이 있다. 답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의원님 볼 때 그 밀정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답변을 하기 어렵지 않고요. 네. 오늘 오전에 인터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광복 회장님께서는 좀 말을 한마디로 좀 애둘러서 하신 것 같고요. 용산이 밀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산 자체가 밀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잠시 독립기념관장 선임권을 벗어나서 얘기를 해보자면 이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과정만 봐도요. 이게 21개 위원국이 만장일치제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동의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일본이 얘기한 것들을 우리 외교부가 이것 또한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 같은데 고의적으로 마치 한국 징용자들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넣을 것 같이 오해해서 보도를 함에 따라서 이게 어찌 보면은 처음에 의도를 하고 있지도 않았던 일본 정부를 우리가 동의를 해주게끔 이제 동조를 한 건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는 만약에 그게 그냥 전체적인 이 강제징용에 대한 역사를 등장하는 게 아니고 그냥 두루뭉술 사실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두루뭉술하게만 표현을 해왔던 건데 우리 정부가 그걸 굉장히 구체적으로 한국 징용자들에 대한 설명을 넣는다는 식으로 표현을 해버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알았다면 더 강하게 대응해가지고선 방향을 제시했을 건데 이제 오보가 나면서 오해를 했다라는 식으로 풀이를 해가고 있다 보니까 이미 등재된 상태에서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태죠.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정부로서 그 메시지를 잘못 이해를 해서 사도광산이 등재되는 데까지 동의를 해줄 거면 이것 자체가 어찌 보면 24년도에 다시 한번 이 새로운 친일 행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냐. 우리가 많이 얘기하지만 남들이 와서 우리에게 싸워서 때리고 무력으로 뺏어간 건 추후에라도 저희가 더 힘을 길러서 뺏어올 수 있습니다. 다시 가져올 수 있지만 우리가 자의로 내어준 것들을 가지고 온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도광산 등재권도 그렇고 지금 해수부에 매년 있는 독도 이 영토 수호와 관련된 보고가 사라졌다는 것도 그렇고요. 핵오염수 폐기도 그렇고요. 강제징용 3자 변제도 그렇고요. 이 모든 것들을 복합적으로 포괄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용산이 밀정이다라고 얘기를 해도 이제는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